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의 이슈가 될 종목 5가지 선정해서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증시 탑5 시간입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주말을 앞둔 오늘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소폭 오름세로 9시에 장을 출발하더니 하락반전 이후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수급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워낙에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라서요. 시장 흐름 장 마감까지 보다 면밀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월 4일 금요일이죠. 오늘 탑5 함께 하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황민영 멘토님 이 삼성페이 관련주 갖고 오셨는데 정말 종목들 잘 갔잖아요. 네. 이 라원시큐어의 유비벨록스 그리고 한국정보인증까지 정말 대단했는데 오늘은 이 3분기 실적주에 대해 들고 나오셨다고요?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3분기 실적 관련주들에 대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유를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지났고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공개가 아직은 좀 뒤에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가운데서 만약에 시장의 상승과 함께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본다면 당연히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3분기 실적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리 한번 준비를 해보자는 관점에서 3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난주 황민영 멘토의 삼성페이 탑5만큼 오늘 3분기 실적주 탑5도 잘 갈 수 있길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 불안한 시장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실적 관련주 오늘 탑5에는 어떤 것들이 선정했는지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꼽힌 종목은요. 탑1 롯데칠성입니다. 요즘 롯데 관련주가 꽤 주목을 또 받고 있는 모습이죠. 두 번째 종목은요. 의류업체 한섬이 꼽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볼까요? 탑3는요. 밥솥 1인자 쿠쿠전자가 꼽혔고요. 이어서 탑4입니다. 바이오 관련주죠. 녹십자가 꼽혔고요. 마지막으로 탑5로 꼽힌 종목은요. 네, 요즘 짜왕으로 핫하죠. 농심이 꼽혔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기대주들이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각 종목의 매력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입니다. 탑1 롯데칠성입니다. 3분기는 롯데칠성의 성수기라고 하셨네요. 롯데칠성 하면 많이들 아시는 음료 업체죠. 이 롯데칠성은 음료수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요. 2011년에 롯데 주류와 합병을 하면서 많이들 아시는 처음처럼이랑 클라우드 같은 주류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올 상반기 처음처럼 수나리가 또 엄청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3분기는 롯데칠성이 이제 성수기라고 말씀을 드릴 것만큼 3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롯데칠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올여름은 말이죠. 이제 지난해 대비했을 때는 이제 음료 판매가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그 여건들이 마련이 됐었어요. 그만큼 더위가 좀 많이 무더위가 지속이 됐었고 그 기간 자체도 좀 길었기 때문에 음료 부분 쪽에서의 3분기 실적은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에서 3%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여름철하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그런 이제 매출처가 있었죠. 바로 맥주 부분이죠. 바로 이제 여름에는 이제 치맥의 시기죠. 그래서 치킨과 함께 맥주의 판매가 또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제 여름철이기 때문에 지금 롯데칠성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쪽에서의 맥주 판매가 결국엔 3분기 실적을 견인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역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한 가지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또 빼둘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저도주에 대한 열풍이 좀 강하게 불었던 시기예요. 이 저도주가 사실 봄철부터 시작을 해서 여름철까지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바닷가에 놀러 가게 되면은 바닷가 해변에서 보통 우리가 마시는 게 보통 맥주였죠. 근데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분위기의 양상들이 또 나타났어요. 바닷가에서 맥주를 마시지만
그 저도주를 또 같이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여름철에 보통 소주 판매가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이런 저도주에 대한 열풍 자체가 칵테일 소주죠. 칵테일 소주가 결국은 뭐 여름철까지도 크게 이제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매출 비중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롯데칠성의 경우에는 가장 히트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처음처럼 수나리였고 이 처음처럼 수나리가 매출 쪽에서 기여할 수 있는 그 부분 자체가 한 100억 원 정도까지 일단 매출에 대한 기여 부분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7월부터 8월까지 누적으로 2천만 병 정도가 이제 팔렸다고 하니까 그만큼 3분기에 대한 맥주에 대한 어떤 이제 수요 그리고 음료 쪽에 대한 사업 부분도 수요가 받을 수 있고 또 저도주에 대한 수요까지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롯데칠성의 3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도와주면서 올여름 맥주 시장이 꽤 좋았다고 하셨는데요. 게다가 올 상반기 저도주 트렌드를 이끌었던 처음처럼의 수나리가 또 엄청 인기를 또 끌었었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3분기 실적 롯데칠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요. 롯데칠성 5월에 299만 원까지 크게 오른 다음에 조정을 좀 받다가 요 며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식이 워낙 비싸잖아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사실 이제 주식의 가격을 보면은 단순하게 좀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짜리 한 주를 사서 10% 수익이 났을 경우, 그리고 10만 원짜리 10주를 사서 10% 수익이 났을 경우, 그리고 또 10,000원짜리 100주를 사서 10% 수익이 났을 경우 다 같습니다. 결국 이제 벌어들이는 우리 수입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만큼 이제 그 가격이 비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뭐 지금 차트상에서 흐름을 잠깐 짚어드리면요. 주가가 이제 단기 한번 급등세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뭐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때 급등세가 나왔던 건 저도주 시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처럼 수나리가 그만큼 많이 판매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그 이후에 이제 경쟁업체들이 너도나도 계속해서 저도주를 또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또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뭐 강점 자체를 지니고 있는 게 뭐 소주뿐만이 아니라 맥주 쪽에서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료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큰 강점을 지니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을 끝내고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 잠깐 보게 되면요. 일단 뭐 하락했던 부분 자체를 이미 몇 거래 정도 전에 돌려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이제 추세상으로 봤을 때도 하락은 끝났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시키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 안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눌림목이죠. 눌림목 과정에서 같이 좀 눌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일단 매수 접근으로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현재 구간 때 이렇게 음목이 나왔을 때는 충분하게 매수에 대한 매력이 있는 자리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매수가를 산정을 만약에 해드린다면요. 지금 230만 원대 가격대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237만 원 정도 가격대인데요. 240만 원 정도까지 해서 충분히 이 밴드 안에서는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일단 뭐 3분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까지 해서 쭉 지켜본다면 270만 원까지는 한번 무난하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예상 목표 주가는 270만 원 정도로 일단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롯데칠성이 추세적으로 하락은 끝났고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중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자리 매수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37만 원대 보이고 있는데요. 240만 원대까지도 매수 접근 가능하다고 보셨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27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탑2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한섬입니다. 불황에도 고성장 지속이라고 가져오셨네요. 한섬하면 의류업체죠. 이 종목이 브랜드 시스템과 마인으로도 유명한 종목인데요. 이 불황에도 고성장 지속이 가능하다라고 보셨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면요. 이제 상반기 쪽에서 가계의류 소비가 5.8% 감소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섬의 브랜드 매출 비중 자체가 매출이 14.6%나 성장세를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계의류 소비 자체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한섬의 브랜드 매출은 증가했다는 게 바로 불황에서도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문구로 나오게 된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브랜드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쪽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뭐 자체적인 브랜드죠. 타임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중에 하나고 이 타임 브랜드가 이제 어느 정도의 선전을 또 해줬기 때문에 브랜드 쪽에서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 업무라든지 이제 시스템 업무 쪽에서도 높은 성장세가 나왔고 그다음에 신규 브랜드죠. 더 캐시미어 출시가 되고 나서 3분기에 이런 신규 브랜드 출시에 대한 효과들도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입 브랜드도 역시 취급을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제 한섬이라는 기업인데요. 일단 한섬에서 이제 독점 판매를 하고 있는 수입 브랜드를 본다면 랑방이라든지 발리 그리고 지미추 이런 고가 수입 브랜드들을 이제 독점 판매하고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지금 수입 브랜드 같은 경우에 지난해까지는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난해 이제 3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커져가는 그런 자리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섬도 이런 이제 해외 수입 브랜드죠. 해외 수입 브랜드 쪽에서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과정을 지켜보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확대시켜 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점 자체가 지금 국내 자체적인 브랜드 외에도 수입 브랜드 향 매출도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이 기업의 위험 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회사였는데요. 지난 4월 달이었죠. 자회사 한섬 P&D 이 지분이 31.8%를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 후에 31.8%를 이제 갖고 있는데 지분을 매각을 해서 지금 34.2%까지 지분이 낮아지는 상황이에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분법 이익 자체가 한섬에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였다면 그동안 이제 자회사 한섬 P&T의 경우에는 계속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 적자 부분 자체가 연결 손실로 반영이 되었었는데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연결 실적이 잡히지 않는 그런 과정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과거의 리스크 요인이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모멘텀으로서 한섬을 3분기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불황에도 이렇게 브랜드 매출이 증가하고 그리고 해외 수입 브랜드와 신규 브랜드 모멘텀도 있는 만큼 조금 더 이 한섬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탑3 함께 보시죠. 탑3는요, 쿠쿠전자입니다. 힘들어도 밥심으로 버틴다. 그렇죠. 정말 한국에는 역시 밥심인데요. 쿠쿠전자 명실상부한 1등 밥솥 기업입니다. 자, 중국인들이 그렇게 우리 밥솥을 좋아한다면서요. 이 출장이나 여행 갔다가 들어올 때 이 메이드 인 코리아 밥솥이 구매 1순위라고 하던데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만 밥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도 밥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힘들어도 밥심으로 버틴다는 건 그만큼 쿠쿠전자가 실적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이 분명히 여건들이 이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쿠쿠전자의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기밥솥 시장은 쿠쿠전자가 68%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쪽에서 단연 독보적인 1위의 그런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의 이제 해외 전기밥솥 수출 금액으로 보게 되면은 7월 달에 전년 동기에 대비했을 때 102%나 증가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부분 쪽에서 중국향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수출 쪽으로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중국향으로 203%나 증가했다는 거죠. 여전히 뜨겁게 우리나라 밥솥을 사랑하는 중국인들의 그런 이제 활약으로 인해서 쿠쿠전자는 실적을 그만큼 크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자, 일단 중국 사람들은 한국 밥솥에 대한 사랑은 사실 한류 열풍과도 분명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은 한류 열풍 쪽에서도 분명히 몰아쳤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만큼 또 국내의 그런 기술력 자체도 분명히 또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는 과정인데요. 사실 이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542억 원 정도의 매출 비중이 있었고 2015년도 1년 후죠. 바로 540억대에서 630억대까지 증가합니다. 2016년까지 본다면 꾸준하게 이런 이제 밥솥에 대한 매출 비중은 한 800억대까지 증가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쿠쿠전자의 실적 모멘텀은 중국 쪽으로 뻗어나가면서 크게 실적에 대한 개선폭 자체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남아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만 보기보다는 어떤 이슈가 분명히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바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추석이죠. 추석 연휴. 바로 이제 추석 연휴에 있는 보통 이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하는 시기거든요. 특히 이제 선물로서 이 밥솥을 선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추석 특수에 대한 어떤 효과로 인해서 3분기 밥솥에 대한 매출 확대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한국 밥솥에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게다가 이 쿠쿠전자 추석 연휴에 대한 특수 기대감도 갖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주가 흐름 보시면요. 6월에 좀 급등하고 박스권 흐름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메르스에 대한 어떤 여파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다가 이제 5월달에 갑작스럽게 이제 급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가의 조정 자체 역시 이제 내수 판매 부진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한번 밀리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올라가고 나서 박스권 안에서의 그 흐름을 이어나가주고 있기 때문에 현구가대에서는 상승 이후에 일시적인 조정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수 접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가격대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겠죠. 매수 가격 자체를 본다면 24만 원 정도 구간대에서 25만 원 정도, 네, 그 안에서는 매수로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목표 주가를 말씀드린다면 이전에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 자리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31만 3천 원을 단기적인 목표 주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승 이후에 쿠쿠전자 일시적인 조정인 만큼 이 쿠쿠전자 24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이 목표 주가로는 31만 3천 원을 먼저 단기적인 목표 주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종목이죠. 탑4입니다. 탑4, 녹십자가 꼽혔습니다. 독감 백신 주문 증가 시기. 녹십자 바이오주죠. 이 종목 혈액 제제와 백신 제제를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 환절기가 되고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또 말씀하신 대로 독감 백신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네, 녹십자는 이제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이제 기업일 겁니다. 네. 녹색의 십자가 모양 이제 녹십자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독감 백신이 주문하는 독감 백신 주문이 증가하는 시기라는 타이틀 문구를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일단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이 시기가 바로 3분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3분기 모멘텀이 강화되는 시기가 바로 현재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3분기는요, 여름에서 이제 벌써 이제 더위가 좀 가시고 있어요. 이제 새벽 날씨가 좀 쌀쌀하게,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환절기에 바로 이제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독감 예방을 접종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9월달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독감 백신에 대한 주문을 미리 선주문을 하게 되죠. 그 전에 이제 하루 사용량에 따라서 매일매일 주문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건 비축을 해놨다가 크게 이제 물량들을 비축을 해놨다가 독감 백신을 할 때 그 시기에 계속해서 이제 푸는 그런 과정, 그런 이제 형식인데요. 결국은 이제 한 번에 주문량이 들어오는 그 시기가 바로 현재 시점이고, 이 시점에서 녹십자 쪽에서의 백신 주문이 크게 증가하는, 그래서 결국은 3분기의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현재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제 녹십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 쪽에서의 홍콩 독감 혹시 들어보셨나요? 홍콩 독감이요? 네. 홍콩 독감, 우리가 이제 메르스 때문에 많이 잊혀지는 부분이었지만, 홍콩 독감 같은 경우에는 확산되고 나서 거의 이제 며칠 되지 않아서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어요. 무섭네요. 네, 그만큼 이제 홍콩 독감은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슈가 됐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홍콩 독감에 대한 어떤 여파로 인해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독감에 대한 수요가 또 그만큼 크게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들도 마련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이 자회사 쪽에서 녹십자 셀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이 기업은 현재 녹십자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25%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녹십자 셀, 이게 바로 이제 자회사 중에 49.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업들이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면역세포 치료제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제 고성장을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 말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어떤 동향을 같이 본다면, 이런 자회사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성장 스토리를 같이 놓고 봤을 때 녹십자에 대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매력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모멘텀은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재료는 아니고요. 지금 하반기에 이제 혈액제제, 면역 글로불린이 이제 미국 FDA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허가가 신청되게 되면 바로 이제 허가가 되는 건 아니고 2016년 정도에 이제 허가가 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미국 시장 쪽에서의 어떤 혈액제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매출 확대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해봤을 때 3분기는 일시적인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녹십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 가지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 녹십자 같은데요. 이 독감 예방 접종을 앞두고 백신에 대한 주문이 나타나는 시기가 요즘인 만큼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녹십자 눈여겨보시고 독감 예방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탑5입니다. 탑5 농심입니다. 짜장 아니고 짜왕인데 정말 그렇죠. 이 짜왕이 요즘 이거 엄청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옛날에 그 삼양의 불닭볶음면 나왔을 때만큼이나 조금 가장 핫하게 나오고 있는 농심의 짜왕인 것 같은데 드셔보셨어요? 네, 저도 한번 먹어봐야지 하면서 못 먹고 있다가 얼마 전에 한번 먹어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뭐 일반 짜장면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네. 면발 자체가 조금 이제 그렇죠. 넓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딱 먹었을 때 그런 어떤 감칠맛이 조금 더 나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제 짜왕에 대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이제 말씀드린 거고. 자, 일단 뭐 농심은 역시 이제 그 짜장 아니고 짜왕인데라는 건 어떤 이제 그 패러디죠. 사실 그 광고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을 이제 적은 건데 그만큼 농심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신제품 짜왕에 대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심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이 1위예요. 그래서 농심의 라면은 분명히 한 번쯤은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먹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점유율이 62.4%를 기록하고 있죠. 업계 1위의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뭐 신제품에 대한 출시 효과라든지 그리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방학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이 시점에는 그러니까 간편하게 또 여행을 가서 먹을 수 있는 또 라면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본다면 일단 농심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 시장 지배력과 같이 맞물려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제품 이 짜왕 정말 이제 핫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뭐 역시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기도 합니다. 뭐 정말 맛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보다는 뭐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결국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봤을 때는 그만큼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실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 2분기 신제품 짜왕 이 히트를 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분기에 무려 이제 매출이 144.9%나 증가했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3분기에도 역시 이제 짜왕에 대한 인기가 계속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3분기에도 이런 실적 향상폭 자체가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잡아드린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은 뭐 계속해서 뭐 떨어지고 있는 하향 추세예요. 그래서 국제 곡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원 재료의 가격이 그만큼 하락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마진율 자체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해서 원재료 비용 감소에 대한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 본다면 뭐 국내뿐만 아니라 농심에 대한 인기 자체가 뭐 중국이라든지 또는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세계적인 어떤 매출 확대,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과정 안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농심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농심이 이 신라면을 필두로 해서 업계 1위의 지배력을 갖추고 있죠. 여기에 신제품인 짜왕 효과까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에다가요 또 원재료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과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것까지 좀 더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5가지 종목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황민영 멘토가 뽑은 탑픽주를 알아봐야겠죠. 멘토님 탑픽주는요?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요 바로 녹십자입니다. 네, 오늘 탑픽주 녹십자가 꼽혔습니다. 독감철을 앞두고 백신 관련 신적 모멘텀이 또 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투자 전략 알아봐야겠죠. 네, 녹십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미 이제 한번 드렸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많이 하락하는 구간이에요. 사실 매수 가격은 그 전에 잡아드렸지만 지금 주가가 좀 하락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십자는 역시 이제 그 백신 수요가 몰리는 그런 시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게 된다면 그만큼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런 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 보게 되면요. 워낙 많이 떨어졌어요.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적으로 많이 하락했던 그런 구간이 있었고요. 뭐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녹십자는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녹십자를 중심으로 해서 백신을 만드는 업체들 이번에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가격대가 18만 1,500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 자체는 이제 18만
1,000원부터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18만 1,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8만 5,000원 정도, 18만 1,000원에서 18만 5,000원 정도 자리를 매수 밴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매수하고 나서 이제 목표 주가를 선정을 해드린다면 역시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3분기, 그리고 앞으로 내년까지 해서 분명히 실적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를 해봤을 때는요, 다시 한번 새로운 고점 자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현 시점에서 중기적인 목표가를 먼저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린다면, 일단 25만원 정도가 적절하게 1차적으로 우리가 달성 가능한 목표 주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차 목표 주가는 25만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매수하고 나서 이제 뭐 손절가도 같이 제시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현재 18만 1,000원 정도의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매수하고 나서 매수가가 좀 낮춰졌으니까 역시 손절가도 같이 낮아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가 역시도 좀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요, 지금 현재 과거에 4월달하고 5월달에 주가가 움직이면서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줬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때 가격을 말씀드린다면 17만원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절가의 경우에는 17만원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녹십자로 이번에 3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앞으로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수익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녹십자 오늘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 가격 다시 정리해 드린다면요. 18만 1,000원에서 18만 5,000원까지 매수가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25만 원 1차적으로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7만 원 제시해 주셨네요. 자, 멘토님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삼성페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방송에서 관련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역시 이제 뭐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반응이 또 좋아서 제가 이제 이번에 장중입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부터 해서 3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장중 공개 방송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분명히 이제 공개 방송 했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물을 많이 내셨을 겁니다. 오늘도 역시 좋은 결과물이 기대되고 있으니까 1시에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시에 있는 황민영 멘토 공개 방송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탑5 분석의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탑5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